그러면 두 번째 동작 교육의 기초적인 형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보아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갤라유가 얘기하고 있는 동작 교육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용어로 자 하나는 동작을 통한 교육,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동작을 위한 교육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동작을 통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몸의 움직임으로써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통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전인적인 발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동작을 통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통해서 신체 운동적 기능을 통해서 다른 부분까지, 예를 들면 인지적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작을 위한 교육은 동작 자체, 다시 말해서 신체 능력 그 자체를 숙달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신체적 숙달력을 얘기해 나갈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 동작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서 확인을 해두셔야겠고, 두 번째 얘기는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그 특수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서 알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보면 운동 능력은 뇌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발달해 나간다. 운동 능력은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 운동 능력은 대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나중에 발달한다. 여기도 운동 능력은 양방에서 일방으로 발달한다. 그랬다가 요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운동은 무슨 동작에서 수평적인 동작에서 무슨 동작으로 수직적인 동작으로, 이건 중력에 대한 저항력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는 갤라유가 얘기하고 있는 운동 능력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사항들은 1단계 무슨 동작? 반사적 동작. 2단계 무슨 동작? 초보적 동작. 자, 3단계 무슨 동작?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동작. 이게 이제 기본 동작이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이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동작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사적 동작 기본부터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빨기 반사, 방향 반사, 바벤스키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처럼 인간이 주로 먹는 기능과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되고, 신생아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초보적 동작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초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초보적 동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로 규정을 할 건데, 의도적인 신체 운동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서 초보적 동작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 기본적 동작.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운동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기본 운동 안에서 다음과 같이 원래는 앞에 초보적 동작에도 있지만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적 동작이라고 하는 그 동작의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비이동 동작은 축이 그대로 유지된 채 혹은 자리의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축과 지면과의 어떤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동 동작은 어떤 위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태 등을 얘기를 하고, 조작 동작이라고 하는 건 동작의 유형 중에서 물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의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의 구분 기준이 바로 뭐냐면 협응이에요. 협응. 그래서 보다 협응되고 통합된 특징을 보인다까지 이렇게 협응이에요. 그래서 시작 단계는 비교적 거칠고 협응되지 않는 동작, 이렇게 중기 단계 혹은 기초 단계는 좀 더 성숙에 의해서 신체 조절과 협응이 좀 더 발달된 단계, 성숙 단계는 모든 운동 요소가 잘 협응되고 통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 형태의 단계 등을 말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스포츠와 관련된 동작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일종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느냐, 일종의 복합성이 어느 정도나 나타나느냐, 경쟁적이고 오락적인 형태의 활동들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로 좀 정리를 해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 숙달의 일반적 단계라고 돼 있고, 사람 누구로 규정해 주고 있냐면 그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 4개의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통제전, 통제,
활용, 숙달 단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통제 전 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동작을 하지 못하는 형태의 단계들을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면, 통제 단계는 집중력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실질적인 의도와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활용 단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단계 활용 단계에 해당되는 걸 보면, 기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거 정보처리 이론으로 얘기하면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다른 상황에서도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표현 자동화가 되어 힘들이지 않고 보다 원활하게 공특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자, 그럼 숙달 단계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도전적인 과제가 제시될 수 있는 거예요. 공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이를 한 중에 자연스럽게 공특이를 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움 안에 또 크기가 작은 공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이 숙달 단계는 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행평가와 연관지어서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농구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런 숙달 단계에 이르렀느냐를 이제 했었던 그런 형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있어서도 게임 상황 중에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느냐 등을 물어볼 때는 숙달 단계 등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기술 숙달의 일반적 단계까지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